에코마케팅은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로 출발해 제품을 직접 제조, 유통, 마케팅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에코마케팅의 3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핵심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김철웅 대표가 직접 밝히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던 이마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온라인의 수요량이 늘어나자 스타컴의 적자가 대폭으로 줄어들었고요. 이마트24에서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1,5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하자 주가도 단숨에 8%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마트는 16만 2,500원까지 올라면서 오늘장 강한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도 이 시즌에는 꼭 챙겨봐야 되는데 이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마련해봤어요. 오늘은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철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자의 촉이라고 박수호 기자님과 함께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분석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와주셨길래 저희가 감사드리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 에코마케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에코마케팅은 기업을 성공시키는 회사다라는 목표로 설립을 했고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매출로 연결시키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마케팅을 지금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 에코마케팅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이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표님만의 철학이 있으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본질에 집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의 사업은 사실 외부에서 보면 광고 대행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특정하는 단어일 것이고요. 저희 스스로는 기업의 병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목표가 성장을 하고 네.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그동안은 사실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게만 달려 있었어요. 네. 사장님이 잘하셔야 되고 제품을 네.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실 운에 많이 달려있다라고들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장님들, 보통 기업주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들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제품화하고 그것을 고객들에게 친숙하고 실제로 팔 수 있는 제품화하는 데 전체적인 컨설팅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다른 회사와 가장 큰 차이가 그 기업들에게 광고 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매출로 증명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약속한 매출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면 저희 비용을 털어서라도 그 매출 성과를 다 달성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성과를 이뤄내겠다라는 그 솔선수범한 태도도 또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일조했다. 그게 기업이 병원이 하는 일이죠. 네. 그럼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사실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그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들, 이 실적들을 다 체크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에코마케팅의 대표 제품 클럭이라는 제품인데 네. 사실 이 클럭이라는 온라인 광고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를 하는 밥을 오호라라던가 몽제에 다양하게 적용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사실은 클럭을 저희가 선정하게 된 이유가 네. 클럭이라는 제품을 시장에 많이 팔다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요? 기업이 매출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게 광고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이 만약 시장의 니즈에 맞지 않으면 바로 수정 보완하고 그 수정 보완한 그 결과치를 빨리 데이터를 입수해서 다시 어느 타겟에 맞는지를 다시 전략을 재설정하고 하는 전체적인 전략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역시 온라인 광고뿐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채널 구축이라든지 네. 혹은 오프라인의 다른 채널들하고의 전체적인 통합 마케팅이 필요한데 그동안의 에코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영역이 네. 기존의 영역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실 테스트 마케팅 차원에서 런칭을 했었던 겁니다. 즉 지금의 오호라라든지 혹은 몽제라든지 저희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 몽제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온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올해만 10개가 넘게 있는데 네. 그 방법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 상품으로 직접 해봐야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험용으로 테스트를 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다 담아서 런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호라라든지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적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희의 변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였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제품의 기획과 제조 과정까지도 저희가 다 경험을 해봤고 고객의 불만 사항을 네. 다시 제품을 개선하는 점까지 다 연결하는 전체적인 기업의 연습을 저희가 했었다가 가장 큰 클럭의 가장 큰 성공 비법. 성공 비법이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부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됐었으니까요. 단순히 이 판매량만 늘리기 위해서 광고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누구에게 쓰여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했던 매출이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실제로 오호라랑 클럭, 몽제의 매출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클럭은 1년 동안 누적 매출이 1,500억 이상이 발생을 했고요. 네. 오호라는 작년에 비해서 3,000% 이상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적자인 상태에서 흑자로 수십억, 올해 연말로만 수백억 흑자로 전환을 시켰었고요. 네. 몽제 역시 올 들어서 벌써 지금까지 8개월 정도 네. 동안 300억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몽제도 올해 30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현재 8월까지를 집계해 봤을 때 에코마케팅의 3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해 보자면 대표님의 기대치에 충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효자 네. 노릇을 했다라고 평가하셨나요? 에코마케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실전 이미 공개된 자료니까 네.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성장을 했고요. 네. 사실 저희들한테 뿌듯한 것은 지금의 사업 모델로 변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델을 털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털어냈었던 그 과정 중에서 클라이언트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왔었고 네. 사업 체질도 많이 변화시켜 온 가운데서도 성장했었다가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 50% 혹은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성장을 했었던 61% 정도 성장했었던 그 이면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 모델에 있었던 광고 모델들 다 털어내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환한 가운데서 저희뿐이 아니라 저희한테 사실상 운명을 맡겼었던 클라이언트들의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게 저희들이 가장 뿌듯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팔기 위해 광고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광고를 직접 본 제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뭐 하나의 구매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네.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광고가 단순히 뭔가 대기업에서 막 삐까뻔쩍하게 만든 그런 광고보다는 감성을 울린다? 무언가 좀 공감을 사게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 전략이셨나요? 방법 중에 하나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즉 보통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직접 구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 광고를 보고 이런 제품이 있었네를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저게 네. 나한테 필요하네라고 필요를 느끼는 단계 그리고 저 제품이 정말 난 좋겠어라고 느끼는 단계가 각 단계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의 성공은 각 단계마다 있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설계의 결과가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재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변신해서 가장 큰 이 변화의 성공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제일 처음 이 클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오호라, 몽제 계속 그런 성공 과정을 계속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마케팅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대표님 옆에 낯이 나온 이 어. 광고가 박민영 씨의 광고인데요. 사실 저는 네. 이 TVCF보다는 온라인에서 나왔던 뭔가 정말 실생활에서 보여줬던 네. 그 감동을 자아내는 그 광고가 매출에도 큰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술 그리고 자사만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는 해외로까지 발을 또 뻗어 나가셔야 될 텐데 델리앤코 해외 커머스 사업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역시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올해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던 포인트가 해외 사업부입니다. 저희 에코마케팅은 광고 대행사 모델로서도 해외 사업부가 가장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커머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었던 거는 보통 커머스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해외에 있는 벤더사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해외에 있는 매체 혹은 미디어하고 접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것이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미국의 진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즉, 그 안에 히스패닉도 있을 거고, 흑인도 있을 거고, 고소득자, 저소득자, 아시안, 그리고 그 위치마다, 도시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 색깔 속에서 우리가 동일한 광고를 보여준다고 해도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를 것이고요. 그것이 구매로 연결되는 정도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었던 것은 그런 모든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그 니치 마켓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그 공략할 니치 마켓을 파악한 이후에 그럼 이 니치 마켓에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매출로 연결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정이었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미약하나마 지금 월 매출이 한 30억 정도 매출이 직접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다른 회사하고의 차이는 유통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다 그쪽에 있는 벤더들하고 계약해서 한 매출이 아니고 네.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직접 판매한 매출입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마켓 차원에서만 진행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 시장의 가능성과 그 시장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된 타겟 계층들이 이미 파악이 끝났고 네. 이미 그 속에서 리스판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지금 클럭이라든지 오라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이라든지 다른 제품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할 준비가 완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마케팅의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주가는 최근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3분기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실적 기대감 때문에 33,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내고 또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에코마케팅 측에서도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 앞으로 4분기라던가 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멘텀 일정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는 17년이 된 회사이지만 네. 한 번도 저희 회사의 사업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 목표를 잡아본 적도 없고 그러세요?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는 매출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회사는 기업의 병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병원이 만약에 사업 계획을 잡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무언가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좀 무리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아니면 한계가 정해져 있을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환자가 한 번 와도 되는 환자를 2번 오게 할 것이고 처방을 한 번 단일 처방만 해도 되는 사람을 수술 날짜를 잡게 할 것이고 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네. 근데 기업의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원이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잡으면 결국 환자한테 무리한 방법밖에 전달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잡은 항상 매년 동안 매년 연말에 잡는 사업 목표는 저희 클라이언트들의 목표를 잡는 겁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들이 각각 다양한 분야에 있는데 각각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들의 내년 사업 계획을 저희가 직접 잡거나 혹은 같이 잡고 매년 같이 설계를 해가면서 잡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새로운 영역인 해외 영역과 혹은 저희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투자해서 직접 키우는 모델의 테스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 직원의 5분의 1이
저희가 지금 250명의 직원이 있는데 네. 50여 명이 글로벌 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저희가 글로벌 팀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실 텐데 네. 그 글로벌 팀이 지금 현재로는 계속 공부하고 시장을 태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이 데스크 리서치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품군을 발굴해서 직접 팔아보고 리스판스 받고 하는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미국만 해도 거의 4억에 가까운 3억 5천의 인구들을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의 제품이나 클라이언트들 제품을 어떻게 포팅하고 그 성공 케이스를 강화할 것인가라는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네. 사실상 올해가 저희 회사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이 높다고 표현하지만 네. 그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저희는 R&D가 그 역할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장 조사하고 시장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것이 R&D입니다. 50명의 직원들, 그 글로벌 직원들은 올해는 그 준비 작업을 하느냐고 시간이 다 갔었었고요. 네. 내년에는 충분히 로켓처럼 뛰어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해 계획이 없다라는 이해가 제 귀에는요. 무한정으로 성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도 들립니다. 기업의 병원이 되고 싶다는 에코마케팅의 앞으로의 행보 같이 눈여겨봐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